안녕하십니까. 동시마제 김재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실제로 시험을 분석하기 위해서 스케줄을 어떻게 잡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시간에는 캘리브레이션을 작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메소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캘리브레이션 커브는 검량 곡선을 작성하기 위한 초기 단계로서 한번 만들어놓으면 다시 만들 필요가 없고요. 같은 거를 계속 측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소드도 마찬가지로 최신의 캘리브레이션 커브를 가져오기 때문에 측정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같은 메소드를 계속 사용하시면 가장 최근에 작성된 캘리브레이션 커브를 적용된 시험법을 쓰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통 시료를 분석할 때 스케줄 작성하시는데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요. 오토 샘플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구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토 샘플러가 있을 때는 자동화되어 있는 시료 파일에 넣어서 뭐 정도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시료들을 한꺼번에 분석할 수가 있고요. 오토 샘플러가 없이 매뉴얼로 측정한다면은 좀 다소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매번 시료할 때마다 시료를 교체를 해줘야 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오토 샘플러인 ASIL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토 샘플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스케줄 창에서 U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셀렉트 하드웨어 세팅이 나오는데요. 이때 시스템은 TOCL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뭐 일반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이 있을 겁니다. 저처럼 다양한 시료 측정 조건을 사용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시스템을 선택하고 OK를 누릅니다. 그리고 컨택트를 눌러서 접속하여 TOCL과 접촉 연결을 통신이 되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시퀀스가 초기화 인스톨라이즈를 시작해서 100% 나올 때가 있는데요. 만약에 오른쪽처럼 페일이 나오게 된다면 기기나 컴퓨터를 모두 한 번씩 껐다 켜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해도 연결되지 않는다면 엔지니어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오게 되면 우측 상단에 not ready라고 되어 있던 것이 ready라고 커넥트다가 커넥티드 또는 not ready라고 뜨고요. 노이즈나 포지션, 플럭션 노이즈가 모두 오케이 되면 ready가 되어 분석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컨택이 되어 있을 경우는 그 앞전에 되어 있는 1, 2, 4 과정에 대해서는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스케줄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입력할 때는 넣고 자란 열에 오른쪽을 마우스를 올려놓고 그 앞 중앙에 열이 있는 것처럼 올려놓고 오른쪽을 누르면 인설트가 있습니다. 인설트 샘플, 그 다음에 인설트 멀티 샘플, 인설트 캘리브레이션 커브, 인설트 캘리브레이션 컨트롤 샘플이 있는데요. 샘플은 일반적으로 한 개를 넣을 때 또는 그리고 멀티플 샘플스는 여러 개의 시료를 동시에 넣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캘리브레이션 커브를 작성하고자 한다. 이럴 때도 같이 바로 넣을 수 있고요. 만약에 컨트롤 시료를 넣고 싶다. 할 때도 여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로 시료가 많은 경우에 멀티 인젝션을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 과정에서는 그룹 샘플 그룹 위저드 페이지 1 샘플 시퀀스가 나옵니다. 메소드를 클릭해서 메소드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메소드를 선택을 하고 오픈을 누르고 다음을 누릅니다. 그러면 샘플 그룹 위저드 페이지 2 샘플 파라미터가 나오는데요. 샘플 넘버스가 나오는데 이거는 샘플 개수를 말하는 거고요. 스타트 파일 즉 오토 샘플러의 렉에 몇 번째 시료를 번호부터 시료를 넣을 건지를 물어봅니다. 여기는 V라고 되어 있네요. L입니다. 그리고 샘플 네임, 샘플 아이디를 입력하는데요. 샘플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제가 샘플 이름을 입력하는 것을 잘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샘플 이름이 다 틀리기 때문에 뭐 1, 2, 3, 4를 쓴다든지 연번으로 쓴다면 인덱스 스타트 번호를 눌러가지고 연속해서 사용 번호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인서트 캘리브레이션 커브 컨트롤 샘플을 넣을 때는 이걸 체크해서 클릭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안 하시게 되고 기회 되면 다음에 제가 넣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넥스트로 누르면 샘플 그룹 위저드 페이지 2 샘플 파라메타스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이 일련 번호를 입력한 거를 쭉 20개 시료를 1번부터 입력했을 때는 보시는 것 같이 시료가 쭉 입력이 되고 4개의 위치에 어떤 것이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스타트 아이콘을 누르시면 시료가 분석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또 특징적인 게 있다면은 시작할 때 바로 저장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번 분석될 때마다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 입력된 값이 중간에 꺼지더라도 분석이 됐던 그 상황까지는 모두 기록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전이나 이런 거 있을 때도 데이터 손실이 되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장 폴더는 C 드라이브 TOCL의 데이터 폴더 안에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2012년 0302 002.frx라고 되어 있는데요. 2012년 3월 5일 두 번째 창이라는 의미입니다. frx는 그냥 확장자이고요.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중간에 이름을 바꾸시거나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번호를 날짜의 번호가 있는 데다가 002 다음에 시료 군에 대해서 넣습니다. 뭐 정도관리 시료, 아니면 어디 의뢰 시료 이런 것들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차후에 이걸 찾는데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저먼트 누르게 되면 keep running, shutdown, instrument, sleep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keep running이라는 것은 시료가 모두 분석이 끝난 다음에 어떤 형태를 취할 거냐, TOCL이 어떤 형태를 취할 거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keep running이라면 퍼니스 온도를 680도 또는 720도로 유지를 하고 계속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를 하는 거고요. 셧다운 인스트루먼트는 측정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기기를 정지, 즉 파워 오프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퍼니스의 온도가 있기 때문에 약 30분 동안의 냉각 시간을 갖고 이후에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캐리어 가스가 차단이 되고 TOCL의 전원은 공급되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슬립 모드는 뭐냐면은 전원을 끄는데 내가 지정된 시간에 다시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년, 월, 일, 시간을 지정하면은 내 다음날 아침에 일찍 분석을 할 것이 있다. 그런다면 그 시간보다 앞서서 부팅이 되도록 하면은 사용하시는 게 편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스타트를 누르시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뷰창 보시는 아이콘 같이 뷰 샘플 윈도우 아이콘을 선택하면 샘플 윈도우 창이 나오고 거기에 측정되는 조건들이라든지 상세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ASI를 사용하지 않을 때입니다. 즉 매뉴얼로 오토 샘플 없이 측정할 때의 이야기인데요. 앞에 본 거 거의 같습니다. 시스템을 선택하고 창이 열리면 컨택트에서 설치 확인을 하고요. 그렇고 난 다음에 레디가 뜨면 분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시료 개수를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메소드를 입력을 하고요. 그래서 열게 되면 시료 개수가 나오고, 그런데 여기 보면 스타트 바이 넘버는 입력되지 않습니다. 오토 샘플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갖고 배수를 입력하면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바이엘 넘버는 그 0번으로 나오거나 지금 보시면 오토 샘플에 있는 거니까 다 0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하시면은 저장하라고 나오고, 저장을 누르고 나면은 메저 모드가 나옵니다. 메저 모드가 나오면 싱글 메저먼트인데, 싱글 메저먼트는 한 개씩 시료씩을 매번 확인하는 것으로서 MPOC, TCIC별로 측정을 하고, 따라서 가감 방법을 했을 때는 TC 측정하고 멈춰 있다가 컨티뉴스 매저먼트를 눌러야지 IC를 측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치 매저먼트는 스케줄에 있던 모든 시도를 멈춤 없이 계속 진행하는 것을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싱글 매저먼트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넥스트를 클릭하여 다음을 누르면 분석을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분석이 끝나면 넥스트를 누르고 시료를 바꿔서 다음을 측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도 윈도우 샘플
뷰 샘플 윈도우를 통해서 시료 측정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스케줄을 작성해서 분석하는 걸 준비 단계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TOC-LA 프로그램을 처음 실행했을 때 나타나는 화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스케줄 창에 들어가서 New를 누르시거나 파일에 가서 New를 눌러 샘플 테이블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셀렉트 하드웨어 세팅을 찾고 여기서 시스템을 선택합니다. 물론 저는 여러가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주로 쓰는 TOC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OK를 누르고 컨택트를 누르면은 나오는데 저희는 지금 컴퓨터가 TOC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패스하고 하겠습니다. 물론 연결을 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지만 스케줄 잡는 동안에 기기가 안정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기기를 키기 전에 작동하기 전에 그냥 작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줄을 모두 작성한 다음에 연결을 해서 측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작성해 본데요. 여기 캘리브레이션 커브로 캘리브레이션 커브 폴더에서 원하는 측정 캘리브레이션 커브를 측정합니다. 이때 캘리브레이션 커브는 각각 저장이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IC 표준용액이 측정이 되면은 뒤에 붙는 것처럼 측정 날짜가 이렇게 붙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없는 것들은 아직 측정된 결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걸 별도로 분석하는 용으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많은 측정 조건들이 측정된 결과들은 존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스케줄 샘플 테이블에 캘리브레이션 커브를 어떻게 넣느냐? 여기에 1번에 클릭을 해서 오른쪽으로 눌러가지고 인서트 캘리브레이션 그래서 실제 측정하고자 하는 캘리브레이션을 선택을 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느냐? 간단하게 그냥 끌어다 놓습니다. 이렇게 갖다 놓기 하면 됩니다. 어떤 거든지. 같은 시스템한 캘리브레이션 거는 서로 호환이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MPOC와 이 MPC의 캘리브레이션 커브가 서로 다른 시스템에 있다 한다면 실제로는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TOC 시스템 안에가 아니라면은 뭐 다른 시스템이었다면 측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캘리브레이션 커브를 이렇게 입력하시고 샘플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메소드에 들어갑니다. 메소드를 넣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넣고자 하는 열에 클릭을 하시고 인스트루먼트 인설트 멀티 샘플 이걸 누르시거나 아니면은 넣고자 하는데 오른쪽을 눌러서 멀티 샘플을 누르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메소드를 선택하거나 캘리브레이션 커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메소드를 선택하셔야 희석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거 쉽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냥 난 다 필요 없다. 캘리브레이션 커브 바로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냥 선택을 하십니다. 저는 주로 메소드를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메소드하는 방식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소드를 선택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있는 걸 눌러서 캘리브레이션 커브에서 적용된 메소드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다음을 누르고 샘플 개수를 20개 입력을 합니다. 스타트 파일은 21번부터 노타일을 들었는데요. 한번 인덱스 스타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이름이 JLKIM 이니셜 떠서 JLKIM 했을 때 JLKIM의 101번부터 20개의 번호가 입력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침을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되며 JLKIM 101번부터 쭉 해서 20번까지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캘리브레이션 커브가 입력이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스탠더드가 여기 있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움직이고 싶다. 그래서 정말 캘리브레이션 커브를 스탠더드를 X 잘라내기 위해서 여기에 넣고자 하는데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캘리브레이션 이 앞에 열에 있는 연번의 순서대로 분석이 되기 때문에 캘리브레이션 커브를 작성한 다음에 시료 분석을 자동으로 실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필요 없다 그러면 이거는 컷해서 샘플만 분석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거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일 처음에 작동을 할 때 블랭크를 한번 찍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장비에서는 인스트루먼트의 메인터넌스에 리제너레이션 오브 더 TC 카탈리시스 하고 리제너레이션 오브 더 IC 솔루션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이 좀 시간이 걸리고 귀찮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을 대신하는 방법이 블랭크를 하나 더 찍어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맨 처음에 스탠드를 작성하기 전에 블랭크를 하나 찍어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바이엘 넘버가 쭉 입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새로 제가 카피해서 붙여놨죠? 다시 해볼까요? 커트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X, 그 다음에 컨트롤 C 붙여서 컨트롤 V. 앞에 번호는 바이엘 넘버는 새롭게 입력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입력을 하고자 하는 이쪽 뷰 바이엘 세팅을 누르시고 여기에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번, 그 다음에 블랭크를 넣었다면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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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또는 쭉 해서 3, 4, 5번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K를 하시면 스탠다드 용액과 블랭크와 블랭크 시료, 그 다음에 그냥 공시료, 그 다음에 스탠다드, 그 다음에 새로운 시료들 이런 것들이 입력이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최근에 측정된 이 캘리브레이션 커브를 적용하여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걸 하지 않는다면은 과거에 찍었던 캘리브레이션 커브, 즉 가장 최근에 들어간 캘리브레이션 커브를 가지고 측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좀 배우는데요. 여기에 똑같은 시료를 시료를 컨트롤 C 눌러서 더 20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바이엘 넘버를 입력을 되죠. 이거를 입력하실 때 그냥 바이엘 세팅에서 오른쪽을 드래그 해가지고 넘버를 넣습니다. 임의적으로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넣는데요. 만약에 중간에 이쪽 시료가 바뀌었다. 그러면 하나만 1번, 5번 걸 6번을 찍어야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20개당 한 번씩 블랭크를 찍고 싶다 한다면 하나를 선정을 허수로 만들어서 DW 만들고 DW라고 만들고 이거를 10개 또는 20개, 12개 이건 하시는 조건에 따라서 달리 할 수 있는데요. 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10개씩마다 넣었다고 가정을 하죠. 근데 이 중류수라는 게 바엘을 사용하는 게 40mm 바엘입니다. 이건 보통 조건에서 일반 조건에서 측정을 한다면 3번 내지 4번, 많게는 5번까지 측정할 수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3번 측정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벌써 블랭크를 1번,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앞쪽에도 하나 넣을까요? 앞쪽에도 하나 넣었을 때 5번 넣었습니다. 그러면 5번 되려면 측정이 안 됩니다. 최소한 바이엘 2개 정도를 공시를 넣어야 합니다. 바이엘 2개 정도를 공시를 넣게 되면 색적되면 바이엘이 2개가 늘었겠죠. 따라서 이거를 무한대로 쓰고 싶다. 그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8포트 밸브의 라인, 즉 오토 샘플러와 연결되어 있는 라인 말고 하나 라인이 놀고 있습니다. 그거를 커버를 열어서 보시면 8포트 밸브에 1번 라인이 있을 겁니다. 1번 라인은 이 바이엘 넘버의 0번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중류수통이나 비거에다 중류수를 담아서 넣는다든지 그래서 1번 라인을 거기에 담궈 놓고 이 파일 포지션을 0번으로 입력을 한 것이죠. 자, 0번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0번 입력이 됐죠. 그러면은 분석을 하고 이 0번에서 입력하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측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블랭크 값은 이렇게 해서 수십 개를 갖다가 바이엘 여러 개 넣을 수 있는 거를 한 개만 또는 용기 하나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하시고요. 스타트를 누르시면은 컨티뉴스 할 거냐 아니면 셧다운 할 거냐 이것들을 물어보게 될 겁니다. 여기서 측정 조건을 어, 아, 마침 기기가 분석이 다 끝났을 때 어떤 상황이 될 건지를 명령을 넣으시고 측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유튜브나 아니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 방문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